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해 주신 지역민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또 그만큼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멋진 의정활동 통해서 지역민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으로 만들어달라는 우리 서구, 동구 지역민들의 열망 반드시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톡톡 오늘은 곽교택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선이시긴 해도 집권여당의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뭐 국민들께서 현 정치를 어찌 보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말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정치가 조금 답답하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여야 간의 정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여야 간의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정쟁이 참 우려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그래도 민생과 관련된 부분 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야 간에 잘 풀어나가서 국민들께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7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윤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아쉽다. 예. 좀 뭔가 뚜렷한 게 없다. 뭐 이런 평이 있는데 곽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네. 우선 대통령께서 이제 진솔한 사과를 하셨다 하는 것에는 이제 무게를 두고 싶고요. 다만 국민들께서 좀 아쉽다 하는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날 좀 2시간 넘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좀 주제가 약간 흐트러진 면도 있고요. 또 이제 사실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일부분은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대통령께서 뭐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또 오해가 있을까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명쾌한 설명은 좀 못 하신 부분도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이제 제2부속실장을 임명을 했고요. 앞으로 또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면 또 받겠다 하셨으니까 향후에라도 이제 그런 좀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하고 또 여사님도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순방에 동행하지 않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국민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또 활동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사쇄신에 있어서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인사를 통해서 좀 국정쇄신을 하겠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되면 또 현재의 좀 낮은 지지율도 회복하고 또 국민들의 신뢰도 좀 회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그동안에 국민 마음이 불편했던 게 정부와 여당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 혹은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 또 윤 대통령 관계가 아직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간담회 있은 하루 뒤에 잘하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또 이제 특별감찰관 비롯해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불안한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죠. 뭐 충분히 국민의힘과 또 정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사소통이 그동안에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늘려가야 하는 건 확실하고요. 두 분이 그동안에 인간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해 왔지만 이제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다 국정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갈까 그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또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제는 좀 화합하는 모습으로 간다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PK, TK 이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예, 그래도 예. 이번에 이제 대담을 대통령이 하시면서 네. 지지율이 네. 소위 TK 지역에서도
그렇게 빠진 것에 대한 언급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쓴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사실은 PK 우리 부산 경남 같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의석을 예. 한 의석만 빼고는 전부 국민의힘으로 지금 국회의원을 만들어 드렸는데 예. 홀대론이 오히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 볼 때 부산을 좀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 약속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부산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라든지 네, 산업은행. 예, 산업은행이라든지 다 이게 법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듯이 국회 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의 현안에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회에서 우리 부산 경남 쪽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예산 이제 국면이거든요. 저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또 야당과의 관계에서 잘 또 타협을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 반드시 또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 의원님 1호 법안이 그 해사법원 부산 유치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해사법원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왜 중요한가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인천과 경쟁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부산과 서울에 해사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미 전담 재판부에서 해사 사건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해상 물류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라든지 또 해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전담해서 처리하는 법원을 두자. 그러면 조금 더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전문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하는 차원에서 해사 전문 법원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20대, 21대 국회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던 문제입니다. 이제 그런데 번번이 이제 인천이라든지 서울 지역에서 우리도 해사법원을 하겠다 하는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대법원 측에서도 해사 전문 법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법원 쪽에서도 어디에 이걸 두겠다 하는 것이 굉장히 그동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어서 20대, 21대도 계속 무산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2대 들어와서 제가 1호 법안으로 냈고 또 부산의 전재수 의원께서도 또 법안을 냈습니다. 네네. 냈고 뭐 지금 인천이라든지 서울 지역은 아직까지는 해사법원 유치하겠다는 법안을 안 낸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또 지금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법사위에서 담당하는 법사위에서 지금 일소위로 회부가 된 상태여서 이런 절차적인 진행이 지금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역, 인천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지금은 경쟁이 조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적기가 아닌가 해사법원 유치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해상 물동량에서는 뭐 전국에서 1위고요. 세계적으로도 7위를 차지할 만큼 맞습니다. 예, 네. 중요한 또 항만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서 이제 해사법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프라를 갖춤으로써 다른 전문 기관과의 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가 참 좋은 기회라고 보고 또 해사법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그 기관에 대한 이름이 공수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국감 때 곽 의원님이 공수처가 실제 예산에 비하여서 실적이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를 해서 법원에 기소를 하는 것으로 실적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2021년도에 도입돼서 한 지금 3년 반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기소한 사건이 4건입니다. 네. 4건이고 사용한 예산은 800억이 넘고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한 건 기소하는데 200억이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좀 심한데. 그러니까 이게 예산상으로도 너무 낭비일 뿐만 아니고 사실 공수처가 탄생한 것이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검찰을 못 믿겠다. 그리고 특검을 계속해서 정쟁 도구화하니까 뭐 특검할 때마다 이런 여야 간의 대치 이런 것보다는 아예 공수처 같은 조직을 하나 만들자는 것이 계속 민주당에서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특검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복적인 이 반복이 아닌가.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보면 수사력의 낭비고 또 국민들께서는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또다시 특검을 도입하려고 하면 공수처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시민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이 아마 법사위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사위 소속이시죠? 맞습니다. 네.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예. 네. 이제 법사위라는 곳이 뭐 이제 지금 한창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된 법을 만드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들을 최종적으로 또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제일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각 당에서 뭐 입장을 조금 바꾸기도 힘든 그러니까 계속되는 좀 대치가 반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와서 사실 탄핵이라든지 검사에 대한 탄핵 이런 부분은 특정 정파에 좀 불리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좀 보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네네.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뭐 사건이 생길 때마다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행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법사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법사위의 기능이 지금은 거의 전쟁터 같은 좀 그런 분위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반성해야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너무 정쟁화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피로해 하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 간에 조금 한 발씩 물러나서 법사위에서 빨리 민생이라든지 경제 안정에 필요한 법안들부터 먼저 좀 논의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바뀌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고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법조인으로서 본다면 지금 이제 11월 15일이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고요. 25일은 위증교사 사건 선고인데 두 사건을 보면은 사실 증거관계가 명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 선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위증교사 같은 부분은 그 교사를 하는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녹취까지 돼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위증을 한 장본인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증 교사도 사실상 명백한 유죄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1심 선고를 앞두고 좀 좌파 단체와 같이 거리에 나서 가지고 장애 투쟁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장애 투쟁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좀 법원에 대한 압박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이때까지 또 해왔던 그런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볼 때 너무 이 방탄 국회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예, 방탄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부산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에어부산 분리 매각도 강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제 에어부산을 포함해서 통합 LCC, 이제 저가 비용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세 곳을 합쳐서 통합 LCC를 만들기로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통합 LCC의 본사를 이제 부산에 두겠다 하는 것이 또 대한항공 측과 정부의 입장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합병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에서 통합 LCC의 본사는 인천이나 서울로 한다든지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또 국토교통부 같은 정부 부처에서 뭐 그런 부분은 사기업에서 결정할 문제다 하는 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하면서 여러 각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통합 LCC가 부산을 떠난다면 나중에 가덕신공항이 개항을 할 무렵에 가덕신공항을 거점으로 한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때 가서 또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거나 또 인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시간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고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통합 LCC를 본사를 부산에 두는 방안, 예, 그래서 에어 부산 분리 매각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꼭 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항 재개발 성공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하셨다라고 들었고요. 네, 또 그 안에는 HMM 본사 부산 유치도 또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HMM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1의 또 해운 선사기도 하고요. 북항 재개발이 되면은 좀 앵커 기업이라고 할까? 이제 그 지역의 좀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기업이 필요한데 네. 우리 해운 선사 중에 제1의 HMM이 부산에 본사를 옮긴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해양진흥공사라든지 관계부처와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무엇보다도 HMM 자체가 본사를 부산으로 왔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또 설명을 하고 기업 유치에 또 부산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항은 그 곽 의원님 지역구 예,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북항 재개발에 뭐 1단계 공사, 2단계 공사 해가지고 시민들 관심은 많은데 네. 뭔가 좀 이렇게 흡족한 네. 그런 진척이 없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역구니까 좀 들여다보고 계시는지요? 예. 네. 지금 북항 재개발 1단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제 2단계가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성공을 했더라면 보다도 좀 신속하게 좀 운영이 됐을 건데 지금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약간의 동력이 조금 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항 재개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 항만공사 네, 쪽에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좀 관심을 좀 촉구를 하는 입장이고요. 부산시에서도 지금 컨소시엄 구성이라든지 부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 구독운동장 그러면은 부산의 향수가 묻어 있는 굉장히 예. 오래되고 전통적인 그런 예. 운동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고층 아파트 얘기가 나왔다가 무산되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독운동장은 부산 시민 전체에 조금 향수를 자극하는 그럼요. 상징적인 시설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래됐던 야구장이라든지 또 실내 체육관은 지금 철거가 된 상태인데 시민들께서 지금은 운동시설로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주 경기장, 축구장이 좀 노후화돼서 그 부분에 우리가 전용 축구 경기장을 조금 만들어야 한다 하는 생각은 뭐 같습니다만은 다만 그 재원 조달 방식에 있어서 이제 부산시에서 좀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그 수익으로 전용 구장을 건설하는 네, 네. 뭐 그런 안을 마련했다가 이제 주민들께서 또 반대하시고 그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제 국토교통부 심의 단계에서 뭐 저를 비롯한 또 다른 정치인들께서도 주장을 하고 하셔서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보류가 됐고요. 아무래도 구독운동장이 갖는 그런 상징성을 좀 살려서 좀 복합적인 문화 스포츠 공간으로 좀 탈바꿈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당장의 어떤 예산 조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이라든지 또 실제로 축구 경기장을 사용할 기업의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신경을 쓰고 있으신 부분이 삼복도로 고도 제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 해제를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복도로 고도 제한이라는 것이 한 50년 동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권과 어떤 생활권을 제약하는 요소였거든요. 지금 부산에서는 뭐 중구, 영도구, 서구, 동구, 또 부산 진구까지 여러 군데 이런 삼복도로 일대의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서 어떤 집을 조금 새로 짓고 싶거나 조금 개발을 하고 싶어도 상당한 제약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동안은 조망권 문제 때문에 고도 제한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은 바닷가 근처에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망권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권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전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지난번 또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도 제한을 좀 전면 해제하라 하는 요구를 했었고요. 부산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지금 목소리에 더 좀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그런 어떤 토론회를 여신 걸로 아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이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다뤘거든요. 그런데 뭔가 진척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될 것 같습니까? 예, 참 그 부산 시민의 수건 사업이죠. 예,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뭐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요. 네.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와 또 부산시 상공회의소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여러 시민단체와 그런 토론회를 또 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인 절차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치수원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반대하시는 지역민들께도 좀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맑은 물 공급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 잘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산시를 비롯한 낙동강 이제 하류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수원 사업이기도 한데 반면에 이제 또 일부 반대하시는 지역민들이 또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잘 하고 또 그분들께도 어떤 혜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그동안의 보다는 앞으로는 이게 좀 상생하는 방안이 되겠구나 하는 좀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 의원님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 현재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 하고 있으시니까 아마 시민분들이 거는 기대도 크고요. 앞으로 좀 어떤 역할을 대한민국 그리고 또 특히 부산을 위해서 해주실지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마치 5년이 된 것처럼 굉장한 이슈들도 많았고요. 또 지역에서도 많은 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여야 간의 이런 피곤한 정쟁은 빨리 마무리를 하고 우리 민생 또 지역의 경제 발전에 우선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이라든지 예산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은 부산이 이제 지방 도시로서 점점 인구가 이제 소멸하고 또 젊은 층이 떠나고 이런 도시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